조국 전 장관 부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부부, 딸 입시비리 부모 잘못, 입시비리 부모 잘못. 네. 법정에서 관여 여부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 조국, 딸 입장 다르다라는 지적에 불찰, 자성, 자세 낮춘 새 입장문을 내놨다. 바로 어제 조국 전 장관 새로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저희 자식들 학위와 자격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자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 서류의 작성, 발급, 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각자가 어떻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관여했는지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맞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이 입장문이 나오기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 이 본인의 입시비리 혐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을 차린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녀 비리 입시와 관련해서 국민 건성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네. 항소심 첫 재판에 들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 아비로서 아들, 딸의 이런 결정 존중한다라고 되게 겸허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들어가서 있었던 첫 공판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생업에 종사해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나는 바빠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지금 사실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엔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겸허한 모습으로 그랬다가 재판 들어가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낸 입장문에서는 부모로서의 뭐 성찰하고 자성하고 책임을 지게 있으면은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초기와 재판 네. 초기와 지금과 크게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이전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의 반응들은 검찰이 우리를 압박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발언이나 입장들을 밝히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선회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수위나 검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과 같은 이 제스처나 워딩을 네. 뭐 불찰과 자성 이런 표현들을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처음부터 가져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당한 아쉬움도 남고요. 네. 그리고 저는 검찰도 조금의 패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감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해서 뭔가 정무적인 판단하는 느낌? 사실은 이 검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몰아가기를 통해서 네. 지금 국민의 정서 속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한테 너무한다라는 인상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네. 두 가지 양측 모두, 조국 전 장관과 검찰 모두 지금 패작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지금 말씀이 조국 전 장관 오락가락이 아니다. 입장은 그대로인데 태도만 선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저러는 거는 뭐 간단한 이유는 간단해요. 네. 따님의 조민 씨가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검찰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재판 받고 있는데 그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뭐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공범관계로 규정이 되니까. 네. 또 성인이잖아요. 30살이 네. 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그 재판을 그 기소가 되는 것들을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도 때문에 저 조국 장관의 입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뭐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뭐 자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작성 발급 제출 과정이 서류들에 네. 어떠했는지 부모의 관여가 어떠했는지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겠다. 네. 이거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검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 당신 따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딸을 뭐 어떻게 기소유예를 하든가 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저런 표현들을 써서 그 국민들한테 아 뭐 저 사람이 반성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잘못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지만 분명히 법정에 들어가면 아 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이해도 좀 가는데 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저분이 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정말로 반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부모 딸 진술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조국 부부 이례적인 요구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검찰에서는 왜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다릅니까? 라고 지금 둘이 공모 관계인 건데 왜 얘기가 다릅니까? 라는 점을 얘기를 하니까 조국 부부가 좀 검찰이 이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께 송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밑줄. 두 사람, 여기서 말한 두 사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저희 딸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검찰 요구를 존중해 밝힌다. 라면서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입장문을 새롭게 낸 이유, 검찰이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검찰이 요구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라고 입장문의 배경을 명확하게 입장문 안에 지금 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김동원 위원님. 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바빠서 몰랐던 게 죄다? 죄라면 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 그 정도의 입장이 지금 입장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찰이 부모 딸 진술이 엇갈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조국 전 교수의 지난주 발언과 어제 나온 발언의 그것은 조국 혼자만이 아니라 아마 팀이 있을 겁니다. 자문을 하는 변호사도 있을 테고 어떻게 발언을 하는 게 딸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지 그런 건 아마 치밀하게 연구를 했을 텐데요. 네. 예, 아비로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듯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실제로 부인의 정경심은 4년을 받지 않습니까? 1심의 조국 판결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들이 조국 교수보다 덜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생업에 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해도 조국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고 아마 생업이 바쁠 텐데 생업에 종사하느냐고 저 딸의 그런 거 몰랐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그 개도 웃을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자문그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업 핑계 이게 국민들의 다시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그런 자문했을 겁니다. 조국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0도로 바꾼 저런 방향선회를 한 것인데 제가 말씀했듯이 이미 좀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아비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조국 교수와의 그런 그 안일한 인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상식을 가지는 국민들과의 생각의 차이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요것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입장문을 새롭게 냈지만 조민 씨는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기소를 돼야 하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형, 즉 네. 이 집행유예라든가 아마 그것을 감안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학위라든가 자격증을 반납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목적은 100% 실형은 면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류를 조작함으로써 실제적인 이득을 취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나는 포기를 했다. 의존이라든 걸 다 포기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없다. 나는 의사도 할 수가 없어요라는 것을 법정에서 강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형은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다. 다만 형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